2022년 5월 31일 이정훈입니다. 윤 대통령이 직면하고 있는 두 가지 적폐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내부 적폐와 외부 적폐. 가장 큰 적, 아치에네미를 잡아야죠. 소소한 적을 잡아서는 소용이 없습니다. 큰 적을 잡으면 작은 적은 잡힙니다. 큰 불을 꺼야지 잔불부터 끄는 게 아닙니다. 제대로 되는 원칙 세우고 행동으로 보여라. 제가 요구하는 겁니다. 지금 법무부에서 인사정보관리단을 오늘 세웁니다. 국무위원회 인사정보관리단을 세우기 위한 대통령령 개정안 등이 올라가서 아마 통과되겠죠. 그리고 6월 7일쯤에 출범이 될 겁니다. 대통령 비서실 산하 수석, 민정수석실에 있던 인사검증 기능을 법무부로 옮기는 겁니다. 중앙인사관리청과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별도로 이걸로 하겠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인사를 하느냐? 참 문제죠. 이게 이제 법무부가 그럼 공정하게 하느냐? 이게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 삼원칙을 한 장관이 세웠나 윤 대통령이 세웠나 모르겠지만 세웠습니다. 단장은 비검사로 하고 이 정보관리단은 법무부와 독립된 건물을 쓰게 하겠다. 그리고 법무부와 정보 차단 교류하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비검사로 하겠다. 4명의 검사가 파견되는 건 맞는데 단장은 검사가 아닌 사람 하겠다. 그리고 법무부 건물이 아닌 감사원 별관에 위치하겠다 그러죠. 그 비검사로 하면 감사원 출신이 임명될 가능성이 높죠. 정보교류 차단하겠다고 하면서 차이니스 월을 얘기했습니다. 이거 차이니스 월은 중국의 만리장성. 만리장성이 뭡니까? 중국에서 하는 한족하고 몽골족, 돌궐족을 구비를 짓는 그런 거였는데 완전히 영역 차단하겠다 이 원칙을 제시했지만 여전히 이 인사정보관리단은 장관 직속이라는 게 문제가 되겠죠. 미국에서는 법무부 산하에 있는 거로 돼 있는 FBI가 1차 인사검증을 합니다. 이걸 본따서 했다고 하는데 미국의 법무부 장관은 Department of Justice, 정의부죠. 정의부. 정의는 뭐냐? 옳고 그름을 정확히 따지는 겁니다. 정의부를 별도로 띄우면 사법부가 되는 건데 행동하는 사법부죠. 직접 법을 집행하는. 그래서 정의부고 거기에 장관은 다른 장관은 세크러터리라고 해서 장관이라고 확실히 표현하는데 이건 제너럴 아토니 제너럴이라고 그러죠. 애토니 제너럴. 그러니까 뭔가 하면은 미국에서 정의를 실현하는 그 집단의 대표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총장이라는 얘기죠. 쉽게 말해요. 근데 우리는 미니스터리라고 그러죠. 미니스터리라고 하면 의원 내각제에 있는 장관 비슷한 건데 국무위원 비슷한 건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원 내각제에선 그 총리 이하, 우리로 얘기하면 총리 이하 그래서 같이 국무위원 역할을 하는 거니까 독립성이 약한 겁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FBI는 연방수사국 개념으로서 이제 내부 인사에 대한 다 정보를 갖고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정보를 갖고 있는 조직은 국내 정보 수사기관이었던 국정원입니다. 국정원에서 많은 조난자료 그래서 각각의 인물에 대한 자료들이 국가 방어를 위해서 치안을 위해서 갖고 있었는데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FBI가 지금 우리를 기능으로 보게 되면 국정원인데 국정원에서 인사검증하는 게 제일 정확하죠. 근데 그거는 또 못해. 또 국정원 내부 파트, 국내 파트를 죽였으니 할 수도 없죠. 그럼 법무부에서 이걸 하더라도 결국은 국정원이 갖고 있는 인사정보 조난자료 갖고 가서 할 겁니다. 그걸 갖고 뭐 감사원 출신 단장이 있던 검사가 몇 명가 있던 또 외부 인사 누구 뽑던 그렇게 해서 가겠죠. 그리고 미국의 FBI는 법무부로부터 상당히 독립돼 있고 법무부 자체도 미국 정부로부터 대통령으로부터 독립돼 있어갖고 아들 부시 시절에 그 아프간에서 전쟁하면서 포로를 잡아갖고 와서 미국 내에서는 이렇게 수사를 하다 보면 필요에 따라서 고문도 하겠죠. 해야 되겠죠. 미국이 보기에는. 그럼 고문은 미국에서 못하게 돼 있으니까 어디서 했습니까? 쿠바에 가면은 관타나모가 있는데 거기에 일부 지역을 미국이 리스 빌린 데가 있어요. 근데 이건 미국이 반환할 때까지 영원히 빌리니까 사실은 조차 지역이죠. 거기 가서 고문을 해서 정보를 뽑아냈다 하고 아들 부시가 쓴 자서전, 결정의 순간전, 디시즌 포인트 보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미국법을 어기지 않고 우리는 정보를 얻어서 그 9.11 테러 때 미국인을 죽인 자들에 대한 복수를 해갔다. 그렇게 풀어가죠. 그 책에. 근데 그게 문제가 됐을 때 미 법무부 장관이 나는 못하겠다고 나옵니다. 나는 미국의 아토니 제너럴로서 이거는 안 된다고 반대하면서 부시가 할 수 없이
자기가 책임지고 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미국의 법무부 장관은 굉장히 헌법에 충실한데 우리는 그런 구조가 아니죠. 그리고 FBI는 미국 대통령도 수사를 하죠. 그렇게 객관적이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문제가 약한데 이걸 만들었습니다. 좋습니다. 그거대로 해갖고 차이니즈 월을 세워갖고 완벽하게 해서 한다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능력만 보고 그 다음에 도덕성을 보고 뽑는다. 그럼 좋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된다면 문제죠. 근데 이번에 윤 대통령이 워싱턴 포스트 기자의 질문을 받고 여성 강요를 긴급히 임명한 걸 보게 되면 원칙이 무너지는 거 아니야? 전 이렇게 좀 느낍니다. 또 하나 지적할 게 있습니다. 한동훈 씨가 장관으로 있는 법무부의 인사를 보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동아일보에서 상당히 좋은 사설이 나왔어요. 제 눈에는 그렇습니다. 총장 없는 대대적 검찰 인사 앞뒤가 바뀌었다. 무슨 내용인가 하면 한동훈 씨는 장관이 됐는데 검찰총장은 지금 비어있죠. 근데 검찰총장을 임명해야 되는데 장관은 임명해놓고 검찰총장 임명하려면 인사위원회 구성해야 돼, 법에 따라. 그것도 구성 안 하고 있다. 근데 그런 상태에서 이미 윤석열 사단 인사, 검사, 고위급 인사는 있었어요. 인사위원회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상태에서. 검찰총법은 장관이 인사권은 갖고 있어요. 근데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대통령에게 제청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지 않고 했죠. 이렇게 해놓은 거는 뭐냐? 법무부 장관이 총리나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움직일 수가 있으니까 검찰총장은 전제가 정치로부터 독립한 중립체라고 봤을 때 그 사람이 천거한 사람을 인사하라는 그런 뜻이에요. 검사의 정치 중립을 하라는 건데 이번에 인사하는 장관이 한 거잖아요. 이건 아니죠. 근데 지금이라도 총장을 해야만 그 다음 후속 인사를 할 텐데 총장 안 하고 있으니까 문제다 하는 사설입니다. 잘 썼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원칙대로 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성 장관을 성구별하지 않고 하겠다 그러다가 언론 떠드니까 얼른 그렇게 하고 한 거 보면 무너지는 거 아니야? 이걸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대장 인사를 하면서 그것도 이제 능력 위주로 갈 줄 알았더니 지역 안배를 좀 한 게 보이죠. 서울, 경북, 경남, 충청, 호남 이런 식으로 쭉 배분을 한 게 보입니다. 호남이 좀 전 정부에 비해서 많이 적어졌다는 게 특징일 뿐이 지역 안배를 했습니다. 최고를 뽑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런 원칙이 하나씩 무너지는 것을 제가 오늘 경고하는 겁니다. 지난 25일 날 북한이 미사일을 쐈죠. 그때 NSC를 윤 대통령이 열었습니다. 그리고 NSC에서 대북 군사행동 3원칙이 발표됐습니다. 북한에서 발사가 이루어지면 그것이 탄도미사일인지 ICBM인지 등등 종류를 정확하게 밝히겠다. 이 문재인 정권은 불상 발사체, 그래서 부처님 상을 발사했다는 패러디가 나왔는데 그렇게 장난을 쳤어요. 모르면 모른다고 하지. 그리고 반드시 상응한 후속 조치가 따른다는 걸 보여주겠다. 세 번째, 한미 군사협조로 행동하고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를 해서 관리하겠다. 이 원칙을 밝히겠습니다. 저는 이 3원칙을 보면서 제가 국방을 다뤄온 기자로서 헤이 실망하는 생각했습니다. 왜?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선제 타격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북한이 뭔가를 쏠 때 그 쏘는 것들이 지금은 우리 쪽 떨어진 적은 없지만 언젠가는 우리 영토와 우리의 영해에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게 탄도미사일인지 ICBM인지 그때 가서 그거 판단할 겁니까? 그리고 상응한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 그랬는데 어떤 걸 취할 겁니까? 떨어지고 난 다음에 상응 조치, 우리도 현무2, 4를 발사할 겁니까? 아닙니다. 바로 이 문제 때문에 한미연합사가 작전계획 5015를 만들어놨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북한이 우리 쪽으로 미사일 쏠 조짐을 보이면 Preemptive Strike, 선제 타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결심은 미국은 어떻게 무기 배치된 게 없으니까 한국군이 단독으로 해야 됩니다. 합참의장이 지시하는데 전략 지시는 대통령이 내려야 됩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작계 502로 가동을 결심할 수 있느냐? 선제 타격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명확히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두리뭉실한 표현으로도 있어야 됩니다. 자, 이걸 만약 한다고 할 때 그 다음 상충되는 게 상응하는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한 게 얻어맞고 난 다음에 쏘겠다는 건지 걔네들이 우리를 쏘려고 할 때 먼저 쏘려고 하는 건 선제 타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망에서 걸립니다. 한미 군사협조로 행동하고. 만약 미국이 반대하면 못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면 이렇게 된다면 문재인 정부하고 불상발사체라는 표현은 없어지겠지만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대북 군사 3원칙이 좀 엉성합니다. 하지만 저는 지켜보겠습니다. 왜? 아직은 시작 단계니까. 윤 대통령이 능력 위주로 인사를 하겠다고 하다가 여성을 갑자기 하고 그것도 뭐 능력 보지 않고 했다는 표현까지 해가면서 막 합니다. 초기니까 그럴 수 있지만 잘해야 되죠. 잘해야 되죠. 자, 그리고 이번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취임하고 난 다음에 군인사 3원칙을 밝혔어요. 제가 무슨 말했지만 인사는 가장 중요합니다. 능력과 자질, 도덕성 얘기했습니다. 아, 이거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참 누구나 다 하는 걸 얘기하는데 제가 만약 장관이었나 이런 식으로 난 군인사법에 의해서 하겠다고 하겠습니다. 각 군에서 총장이 자기가 지휘할 사람들 중에 좋은 사람 뽑도록 하고 그걸 그대로 인정하는 게 좋죠. 이렇게 해서 군인사를 잘하는 사람을 딱딱 진급을 시켜놓으면은 작전이 먹힙니다. 능력이 없는 사람이 저도 뭐 조직생활 30몇 년 하면서 보니까 제 눈에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오게 되면 신망도 없고 하니까 막 이렇게 허둥대거나 잘 보이려고 하다가 나중에 짜증내고 무너지는 걸 많이 봤어요. 장관들도 봤고 숱하게 봤습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뭐 다 맞춰주면서 자기 원하는 대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참 좋은 사람 뽑는 게 인사가 만사가 맞는데 또 그래야만 그렇게 하면 각자가 또 집단지성으로 아이디어를 해서 좋은 작전이 나오죠. 좋은 기사가 나오는데 그저 그냥 상명하복으로 위에서 시킨 거만 막 하는 사람들이 오게 되면 참 피곤하고 유연성 없고 그런데 내가 진급시켜줬으니까 그 사람 말 듣겠다는 이런 지휘관들 나오면 참 뻣뻣한 조직이 되죠. 군이 쏠까요 말까요 물어보는 군이 되는데 자율권을 주고 책임을 주고 책임을 지게 하는 그런 인사가 필요한데 이종섭 장관은 능력, 자질, 도덕성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김태효 씨가 발표한 2차장이 발표한 대북군사 3원칙은 북한에서 발사가 하면 그게 뭔지 정확히 밝히고 상응하는 조치를 보여주겠다. 근데 한미 군사협조로 행동하겠다.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조하겠다. 아직은 좀 시시한 원칙인데 사실은 이렇게 좀 낮게 낮춰놓는 게 시작 단계에서는 좋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행동에서 딱딱 보여줘야 됩니다. 이게 이거다. 이게 이거다. 보여줘야 됩니다. 자, 돌아갑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적폐가 많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쌓아놓은 적폐가 많아갖고 검찰총장 출신이라고 하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는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사건을 만들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검찰 인사를 저렇게 한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켜보고 있는 거는 그렇게라도 해서 저 적폐를 쳐라. 그런 기대 때문이죠. 근데 이제 정치적으로 밀려갖고 이제 문재인처럼 물러서는 모습 보이면 이제 대실망이 오는 거고 그때는 또 다른 조치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한반도에서 동북아의 가장 큰 모선인 김정은을 어떻게 날리는 문제를 고민하라 이거죠. 우리 국민들은 여기까지 안 보셨는데 저는 이걸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성한 안보실장, 김종석 장관, 김규현 안기부장, 그 다음에 뭐 권영세 씨 같지만 통일부 장관의 움직임을 유심히 보고 있는데 아직은 별게 없는데 거기서 밋밋하게 간다면 사실은 북한을 첩벌일 줄 알면은 내부 적폐는 쉽죠. 통하죠. 내부 적폐하고 북한 하려고 그러면 힘들죠. 그래서 이종섭, 김성한 두 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아직은 밋밋합니다. 대북 군사 3원칙 나온 것도 밋밋하고 북한이 쏜 거에 대해서도 아직 특별한 거 없고 우리 현무 미사일하고 미군 에이타 김수 바다에 집어넣은 거 외에는 없는데 그거 뭐 어쩌자는 거예요. 그 지역 강릉 시민들만 놀랬다는 건데 이왕 그럴 바에는 북한 영해를 한번 쏴보지. 북한 쪽으로 한번 쏴보지. 응? 그렇게 해야 북한도 깜짝 놀라고 미국도 놀라서 막 왜 그러냐고 하면서 야 니들이 북한 해결 안 하니까 이러는 거야 하면서 국제정치를 일으키면서 이승만 대통령처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게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북한 까불면 이번엔 직접 때릴 거야. 순환비에 그냥 박살낼 거야. 뭐 립 서비스라도 한번 던져보는 거죠. 대통령이 할 필요는 없고 그 밑에 누군가가 그렇게 하면 돼요. 우리 젊은 장교들은 이런 할 뜻이 있어요. 우리 대변인 옛날 부승찬 대변인인가 한마디 했잖아요. 제가 문재인 정권에서 있었던 대장들을 윤 정부에서 확 간 거에 대해서 비판 안 하는 게 왜 임기 안 지켜줬는데 비판 안 하는 게 그 대장들이 그렇게 군을 무너뜨리고 국방을 무너뜨린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한마디 바른 소리 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분들을 착 날려도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근데 이들조차도 그렇다면 그때는 윤석열 정부 치는 거지 뭐.
군이 군다워야죠. 그래서 내 외부 적폐를 치면 내부 적폐를 칠 수 있다. 윤석열에게 주어진 역사적 과제는 적폐청산인데 외부 적폐를 칠 준비를 해라. 북한이 도발하면 북한 쪽 바다에다가 미사일을 꽂아받고 하나씩 조여가는 모습을 보여라.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북한 도발에 대한 아이디어는 하나씩 때가 되면 풀어드리겠습니다. 북한 다룰 수 있습니다. 통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김규현 씨 시켜가지고 북한 민주화 공작 집어넣고 북한에 삐라 뿌리고 대북 확성기 방송, 대북 방송 확산화시키고 탈북자들 중에서 원하는 사람들 북한에 집어넣어서 민주화 공작시키고 와해시킬 수 있습니다. 그걸 와해시킬 때 이 대한민국에 숨어있는 주사파 386이 협조하고 있는데 그 자들도 척결할 수 있고 그 자들에 업혀서 정치 생활했던 아바타 정치인들도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외부 적폐를 잡아서 내부 적폐를 잡아라. 원칙을 제대로 세우고 행동으로 보여주라. 네, 오늘 저희 부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